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지우맘입니다. 여기는 자 배경 보이십니까 여러분? 빰빰빰 짜라란 따라란 초록초록하네요. 은근히 여기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3주 정도 상담을 했는데요.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뉴질랜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궁금하셨던 그 질문을 하나 픽해가지고 제가 좀 리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일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 2년 전인가 3년 가까이 됐죠. 그때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뉴질랜드 무상교육에 대해서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질랜드 무상교육에 대해서 지금 한참 그 뉴질랜드 석사 하시고 난 다음에 영주권이 쉬워졌죠?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영주권에 관한 거는 마음대로 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서 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주권이 쉬워졌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영주권이 좀 용이해졌죠. 빨라졌죠.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쉬워진 건 아니니까 어쨌든 영주권의 골자는 취업에 있기 때문에 그 취업도 그냥 취업이 아니라 미디엄 웨이지와 고용주 인증이 되는 회사에서의 취업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쉬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분에게는 기간이 단축됐다. 기간이 좀 단축된 거죠.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뉴질랜드 그 정부의 상황이 2030년까지 유학생들의 숫자를 2배로 늘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거의 뉴질랜드가 영어권 국가 중에 호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뒤에 일어날 상황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 나라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을 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에 탁 오픈이 됐을 때 기회를 잡으시는 것이 조금 리스크를 더 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영주권이 쉬워졌으니까 뉴질랜드로 오세요 막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안 되면 또 제 탓하실 거라서. 자, 그래서 정확하게 잘 내용을 분석하시고 팩트만 받아들이고 내가 취업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영주권 전에 보셔야 될 게 지금 무상교육이에요. 저는 이 그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의 주된 고객층이 70% 이상이 조기유학 패밀리시고, 그리고 영주권도 제가 이제 간간히 고객분들이 꽤 있으시기는 한데 제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문의가 요즘 최근에 있어요. 원장님, 원래 조기유학을 알아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아빠까지 오시는 가족 패밀리가 다 옮기시는 플랜이시기 때문에 가디언 비자가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장기간 2년에서 3년 정도 우리 가족이 뉴질랜드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착 알아보시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플랜은 영주권으로 변경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영주권보다는 좀 부부 중에 한 분이 공부를 하셔서 좀 비자에 대한 기간을 늘리시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또 무상교육이 되면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조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분들의 특징은 내가 영주권에 완전 포커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계속 고난이도로 올라가시지는 않으시고요. 굉장히 브리프한 A부터의 어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수준을 조금 베이직하게 낮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 뉴질랜드 무상교육의 조건은 캐나다랑 이거 완전히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 한 분이 학업을 하신다고 하면 무상교육이 되지만 이거는 그 공부를 하시는 부모님의 학생 비자에서 파생되는 무상교육이 아니시고요. 그 학생 비자에 배우자분이 오셨을 때 취업 비자를 받으실 수 있냐 아니냐가 관건이긴 해요. 한 배우자가 공부를 하시는데 이 과정이 내 배우자의 취업 비자가 가능한 학업 과정인지에 대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이 어떤 과정이 그러면 내 배우자가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는 첫 번째, 전공과 무관한 거는 무조건 마스터 석사 프로그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벨 9 석사 프로그램을 등록하실 경우에는 내 전공이 어떤 거든 상관없이 배우자가 취업 비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사 프로그램이나 그 준석사, 준학사 이런 거에 준하는 프로그램이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공 자체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린 리스트 직종으로 향하는 전공일 경우에는 내가 석사를 굳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학위더라도 배우자가 워크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티칭 과정, 아니면 소셜 워크 과정, 또 뭐 건설 쪽, 아니면 엔지니어링, 뭐 요런 과정, 그리고 뭐 헬스, 메디칼 쪽, 뭐 이쪽을 돼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탁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는 코스 기간이 석사는 굉장히 뭐 길어봤자 1년 반, 그리고 1년짜리 과정들이 대부분 많지만, 이런 학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 플러스로 시작되죠. 그리고 뭐 준석사 같은 과정 경우에도 이게 조금 입학이 들어간데 1년짜리 뭐 여러 가지 조금 제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알아보시고 그냥 전공과 무관한 석사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이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석사니까, 석사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그 다음 질문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그러면 비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석사 1년 과정을 등록을 했어요, 어머님이. 그러면은 아버님은 그 학업 기간 동안에 배우자 워크비자가 나오시고요. 그러면 내 자녀는 워크비자 아래에 무상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게 학업 기간 동안의 플랜이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도착하셨을 때 첫 번째 플랜이 되시겠죠. 근데 이제 공부가 졸업을 하셨어요. 졸업을 하시면 이제 졸업자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그 학생 비자를 소지하셨던 분들의 포스트 워크 비자가 나갑니다. 근데 이건 기간은 짧게, 길게는 3년까지 나와요. 근데 뭐 다른 과정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워낙 많으니까 뭐 그런 세세한 거, 난이도가 높은 정보는 제가 제외하고, 석사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은 졸업 후에 성적표하고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3년짜리 이 포스트 워크 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워크 비자의 주체는 배우자가 아니라 저란 말이에요. 공부를 하신 분. 그럼 이분 밑에 아이들은 또 무상교육을 3년 동안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 3년은 기간에 따라서, 코스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석사 과정을 졸업하신 분의 기준에 의해서 3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하신 학생 비자분도 졸업하면 3년 워크 비자, 내 배우자도 3년 워크 비자, 내 자녀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1년 있다가 우리 돈이 다 떨어졌는데 집에 갈까? 그다음에 여보 당신 혼자 가서 집에 가서 돈 벌어, 한국 가서 돈 벌어. 자, 이런 시나리오로 계실 경우에는 아버님이나 어머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이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받으셨던 분이 졸업하고 포스트 워크 비자의 주체자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3년 동안 무상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런 프레임으로 보시면 내가 1년짜리 석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총 4년간 자녀의 무상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자, 첫 번째는 배우자가 같이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엄마도 공부, 아이도 공부, 1년 동안에 우리가 학비가 2배로 들지만 나머지 3년을 무상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채택하시는 가족들이 조금 문의가 오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두 번째, 엄마 아빠 처음에 왔어요. 영어 잘 되시는 분이 공부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분이 공부를 하시고 그 1년 후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다. 우리는 총 4년 동안의 무상교육을 플랜을 한다. 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은, 자, 그러면 이 워크비자에 아이들이 무상교육을 되는 경우에 사립 학교들의 학비는 어떤가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워크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공립학교에 무상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사립도 똑같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학비가 내려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뭐 최고 한 4만 불에서 5만 불까지 1년 학비 내잖아요. 근데 이제 워크비자 소지자의 자녀분들, 무상교육이 가능한 아이들은 한 반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학교에 따라서 조금 금액은 다릅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째 한꺼번에 안 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요렇게 사립교육도 비용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으세요. 여기까지가 일단 비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가장 심플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뉴질랜드에서 무상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코스 선택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파생되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럼 석사가 1년짜리도 있고 1년 반짜리도 있고 뭐가 다른가요? 그러면 대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뭐 사립학교를 좋을까요? 뭐 비즈니스를 나와서 내가 취업이 될까요? 자, 취업 관련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이건 또 막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 거의 한 트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굉장히 이론적인 비자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자,
여보 네가 공부할 거야 내가 공부할 거야. 자 요거 이제 가족 회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어떤 코스를 할 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전문가인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마스터 프로그램도 단순히 뭐 1년짜리 이거 가벼운 거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지금은 내가 영주권이 플랜이 아니지만 사실 지내시다 보면 영주권 받고 싶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돼가지고 내가 이거 첫 단추를 잘 꼈는지 내가 마스터에 대한 그 당시에는 영주권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다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이건 도돌이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단추를 어떻게 하면 잘 낄 수 있는가는 이제 심도 있는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 고객님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는지에 따라서 퀄리티 있는 상담가 아니면은 조금 베이직부터 알려드릴지에 대한 거는 제가 안내를 쫙 리드를 해드리면 되니까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9월에 나와서 서울에 사무실도 세팅하고 그리고 한국에 지금 상담도 11월에 또 나오고 이랬는데 올 때보다 사실 상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치 했던 1월에 저희 조기 유학 포함 그리고 이제 유학 이민 여러 패밀리들의 정착 가족 물론 정착은 옵션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정착 가정 기준으로서는 저희 목표치보다 한 30% 더 이상 모객이 됐고요. 그래서 1월은 거의 스테이블하게 저희 유미 컨설팅 이 지우맘의 이 패밀리 구성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백호 가족이 나오실 겁니다. 과연 백호 가족은 누가 될까요? 뚜둥뚜둥뚜둥.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담했을 때는 저희 7월에 오실 고객분들 벌써 사인오프 하신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두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7월이나 4월 상담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또 맞춤형으로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쿠알룸푸르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